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 가을의 최대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다른 준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개막을 하는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조직도 바뀌었고요. 또 규모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겪어서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주유신 영산대 부산 문화콘텐츠학부 교수시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도신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황의완 부산영화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의완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사장님께는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회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소회는 남다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안 돌아오겠다고 했던 제 말을 번복을 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예. 그렇다면 제가 돌아올 만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듣느라고 조금 조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았고요. 감을 잡았다 하면 이제 이번에 키워드인 것처럼 화합, 정상화, 제도약인데 특히 저는 제도약,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영화제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보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지셨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마음고생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보고 들으셨겠죠. 주유신 교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용관 이사장님에게 가려져서 마음고생하신 분으로는 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예,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하여튼 비프 사태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영화제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영화제 내부의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상처도 받으시고 영화제 조직도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반면에 보자면은 그 비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한국 영화계나 심지어 세계 영화제가 똘똘 뭉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힘으로 또 지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아마 비프가 그 20년 동안 계속 달려오다가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 됐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아까 이사님 말씀 것처럼 오히려 그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딛고 나서 어떻게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를 이제는 논의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진짜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저도 외부인으로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 프로그래머님, 사실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느끼는 소외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으로서는 좀 아무래도 그런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2, 3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 영화제 존폐 위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300여 편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비아시아권 영화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부산 관객들, 찾아오시는 관객들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흔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300여 편 이상의 더 많은 작품들을 준비를 했고요. 기존에 했던 다양한 이벤트들도 올해 변함없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영화인으로서 황 이사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영화조합은 부산에서 영화 관련 사업을 하거나 또 영화가 너무 좋아서 모여 있는 한 100명 정도가 모인 곳인데요. 예. 저희는 부산에서 영화제가 팽팽 돌아가야 저기도 할 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데 그렇죠. 한 2, 3년 좀 소강 상태처럼 있어서 서운했는데 올해 아주 활기차게 출발하기를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키워드로 한다면 이용관의 복귀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영화제가 가는 의미를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짐을 좀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꾸 그 복귀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다른 말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과거에 예. 이런 아픔보다는 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영화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숙제가 더 저에게는 요즘에 무겁게 다가오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한테 철학적인 조언을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가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지난 몇 개월 동안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으로서는 그거고 아까 협동조합의 황야희 이사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산의 영화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올해는 아마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러라도 애써 이제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주 교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앞에 앉아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예. 물론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용관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 힘드셨던 것도 또는 돌아오신 것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관 선생님이 이제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제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예술계에 대한 그 뭐 독립성 자율성의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에 돌아오신 것도 개인적 명예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하시고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제는 사실은 그 사이에 이 비프 사태 또 조금 주춤했던 것도 있고요. 또 워낙 중국을 비롯한 다른 영화제들의 도전이 거세면서 이제 영화제가 아까 향후 20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처럼 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갖고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지 또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을 더 영화제로 뭐라 해야 되나 모을 수 있는지 또 한류 열풍도 있지만 한국 영화를 어떻게 더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이런 예. 방안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항상 나오신 분들이 늘 고민을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뼈저리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영화를 선정하는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작품을 말씀드리자면은 작품 수가 좀 늘었습니다. 예,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300여 편 조금 넘는 작품들을 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4편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20편이 정도 넘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도 사실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올해 새로운 섹션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부산 클래식이라고. 부산 클래식. 예. 네. 그래서 부산 클래식 사실 그동안 이제 클래식 작품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트렌드가 옛날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복원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두 가지 섹션으로 그동안 그 클래식 영화들을 소개했었는데 예. 회고전과 특별전.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섹션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특별히 부산 클래식이라는 섹션을 처음으로 신설을 했고요. 예. 뭐 영화 소개를 좀 잠깐 드리자면 예. 그 대표적으로 오존 웰스의 영화가 있는데 유작입니다. 1970년도에 영화를 찍고 스톱이 됐다가 결국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만에 지금 복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베니스 우리 기술로 복원을 한 겁니다. 아니죠. 그 외국에서 한 거고요. 외국에서. 베니스에서 하고 국내에서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음. 이게 부산 클래식이라는 섹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품을 자연스럽게 상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프로그램은 뭐 계속해서 추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부산의 영화인들이 가지는 뭐 이번 영화제 뭐 임하는 각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부산은 이 국제영화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앞으로 더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사가 부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곳이 남포동이죠. 음. 저희는 이제 남포동에서 그런 부산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기획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부산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좀 좁아가지고 부족해서 이 참여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영화제가 올해 새로 이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면서 그런 개념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공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포동 커뮤니티 비프 이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개막작, 폐막작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개막작, 폐막작은 뭐 프로그래머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개막작은 뷰티풀 데이즈라는 작품입니다. 그 한국 영화고요. 그 공교롭게도 이제 윤재호 감독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윤재호 감독님이 또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신인 감독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단편이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던 분인데 올해 이제 첫 장편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어린 나이에 남편이랑 아들을 버리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혼자 내려온 여인의 기구한 삶을 아주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이나영 보시면 씨 주연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에 지금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탈북민이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주제 안에 근데 그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그 여인과 그의 아들, 그 캐릭터에 포커스를 맞춘 휴먼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계속해서 폐막작도 예, 얘기해 주시죠. 폐막작은 이제 좀 성격이 좀 완전 틀린데요. 이제 연문 외전이라고 아주 정통 홍콩 액션 활극 영화입니다. 그 원화평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원화평 감독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취권 사형도수를 만들었었던 분이고 예. 또 할리우드에서도 그 무술 감독으로 그 킬빌이나 그다음에 그 매트릭스 같은 무술 감독을 맡아서 좀 세계적으로 좀 명성을 많이 얻었던 감독님입니다. 예. 그 캐스팅도 좀 딱 누가 보더라도 진짜 완전 액션 영화다 할 정도로 뭐 양자경 지금 중국에서 가장 뭐 속된 말로 핫하다고 하는 장진, 그다음에 태국의 액션 배우죠 토니자, 그다음에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슬러 출신입니다. 데이브 바티스타까지 아주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폐막작 소개를 쭉 들었는데 이사장님 만족하십니까? 네, 뭐 보완을 할까요? 예, 조금 보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공교롭다고 얘기하셨는데 윤재호 감독은 부산 출신이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감독으로서의 예. 역량을 아주 가진 분이고요. 칸누나에서 아주 대호평을 받은 초청해서 드문 케이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상 유지의 흐름이 아주 아름답고요. 예. 아주 절제된 대사.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나영 씨의 시선 연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시선 연기. 시선 연기. 예. 보는 사람을 아주 쭉 빨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그게 이제 뷰티풀 데이즈에 대한 역설적인 뜻이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럴까요? 네. 꼭 된장국을 유념해서 보시면 된장국이요? 네, 된장국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그리고 영화 보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예. 꼭 된장국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사장님이 네. 약간 예고편을 뭐 화두를 던지듯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통 이제 홍콩 액션 드라마인데 영화인데 이 할리우드 스토리텔링을 잘 배합을 시켜서 새로운 리얼리즘의 플롯 구성을 해나가는 실험이 앞으로 몇 년 전에 콜드월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리얼리즘이 홍콩부터 중화권에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술을 뭐 가상으로 하는 게 가상이 아니라 아니라 아예 현실로. 현실하고 그다음에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는 이제 활극을 하기 때문에 예. 색다르다. 오히려 세련되고 보기에 참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막작과 폐막작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주요 행사 중에서 좀 눈여겨봐지는 게 있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포동에서 펼쳐지는 커뮤니티 비프 준비가 한창인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 이사장님,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름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름이 커뮤니티라고 지어진 거는 이제 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 처음에 프린지라는 개념을 쓰다가 비프N이라는 개념을 쓰다가 지금 이제 커뮤니티로 왔는데 다 어렵네요. 예. 무슨 뜻입니까? 이 영화제의 본류는 해운대에 예. 있고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이제 국제적인 권위와
또 이 세계 무대 속에서의 이 월드 프리미어를 초청하고 그런 이 전문적인 영역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진행을 하고요. 예. 그 이제 남포동에서는 일반 시민단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영화제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예.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런 이제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비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고요. 진행하는 형식도 아주 그 좀 개방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영화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식의 이 영화를 같이 즐기고 보고 따라 부르고 하는 그런 예.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 이 주제면 뭐 예를 들어 뭐 시사면 시사 포커스면 시사 그렇죠. 포커스 예. 그렇죠.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영화를 한번 상영해 보자 그래서 그걸 상영하고 네. 그분들끼리 이제 토론하고 네. 얘기하고 지금 같이 한 즐기고. 열 몇 개의 단체가 이제 같이 프로그램에 같이 공동 기획하자고 참여를 해 있고요. 예. 이 시간이 좁아서 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예. 올해 어쨌든 이런 개념을 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원도심에서 예. 이게 개최가 된다는 게 예, 그렇죠. 정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동안 원도심이 영화의 좀- 전당에 너무 함몰돼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원도심이 좀 잘 못해도 표시가 좀 적게나요. 예. 또 길이 오밀조밀하고 예. 예, 또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커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실험적이고 정통적인 것은 이제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아주 권위 있게 진행을 하고 남포동에서는 좀 실험적이고 오픈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뭔가 좀 남포동이 가지는 훈훈함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사장님 뭐 어떤 효과를 좀 노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 예. 이제 관객이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관객이 주체인가? 그래서 관객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그거고요. 시민들도 꼭 영화만이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전국의 독서 클럽이라든 커뮤니티 또는 아시아까지 터지면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스토리텔러들이 모임이 많습니다. 그럼 그 예, 예. 사람들이 우리 이런 영화를 좀 보고 아시아의 스토리텔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책방 구경도 하고 보수당에 가서 시낭송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영화와 문학과 인생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범어사에 가서 다 같이 명상도 하고 그래서 테마와 힐링이 있는 관객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참여를 하고 소통하는 예. 그런 것들을 하니까 영화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인테넌스 기능을 해주면 되죠. 예, 외제 관광객이 진짜 영화제 보기 위해서 영화의 전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해운대에서 밥 먹고 그냥 KTX 타고 다른 데 간다. 네, 그거보다는,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부산을 정말 확장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호인의 여행이 되는 거죠. 아, 동호인의 여행. 예, 알겠습니다. 행사 장소도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남포동에 보면 영화 체험박물관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오래된 근대사 기념관이 될 수 있는 건물 청자빌딩 이런 곳 그리고 40계단 이런 곳에서 행사를 진행을 해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한국 최초의 영화 제작사도 부산에서 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라고 생겼지만 네. 그 부산 영화제가 최초의 영화제로서 여기서 부산에서 시작되고 성공한 게 우연이 아닌 게 부산 자체가 그렇게 영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선구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시내 클럽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를 갖고 하는 그 동호회 모임이 되게 활발했더라고요. 또 아하. 한국 최초의 영화 평론가 협회도 부산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역사적인 유산 이런 것과 또 이런 커뮤니티 비프의 활동이 저는 되게 맥이 닿는다고 생각되고요. 예. 어쨌든 또 부산영화제가 좀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고 시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 예, 이런 예.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뭔가 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꼭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하시는데 왜 부산에서 이런 국제 영화제를 했느냐? 예. 사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십니다. 부산 분들이 예. 개방적이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포용이 있기 때문에 부산영화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는 해운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산을 그야말로 축제도시, 관광도시, 마이스도시로 만드는데 부산영화제가 먼저 나서보자. 그런 이제 취지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눈여겨봐지는 게 플랫폼 부산 안착과 확대. 뭐 이거는 뭐 어떤 뜻인지 일단 박 프로그래머님 예, 말씀 그 열어주실까요? 플랫폼 부산은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게 원래 그 타계하신 고 김지덕 선생님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많은 아시아 영화인들이 찾아왔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의 작품이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마켓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부산에서 아시아에서 영화를 하신, 특히 독립 영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북적이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사실 전 세계 어느 영화제를 가도 그렇게 아시아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장을 가진 영화제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산에서 하겠다. 그걸 더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작년에 한 160여 명 정도의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들이 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예. 올해도 아마 그 이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지금 그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단순한 무슨 강의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연합이라고 EFP가 있는데 그 유럽 영화들을 전체적으로 프로모션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유럽 감독들이 옵니다. 예. 그분들과의 만남도 지금 주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무슨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이슨 블룸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인 그다음에 감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패트릭 휴스 같은 감독들도 불러서 아하. 강의도 듣고 만남의 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지망생들도 그렇고 뭐 거장들도 그렇고 다 부산에서 만나서 그쵸. 자신들끼리 이렇게 인맥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렇죠. 좀 이렇게 북적북적이고 그런 사람들로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인들로 좀 많이 북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중에 국내 시네필한테도 개방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이슨 블룸이나 패트릭 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네필도 참가를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상당히 기간 동안 네. 네트워크를 많이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한데 뭐 이사장님 예, 곁들여 뭐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 김지석 교수가 예. 제 프로그래머 시절에 만들어낸 슬로건입니다.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허브다. 사실 그때 저희들은 좀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부에서도. 예, 예. 또 외국 분들도 일부에서는 좀 웃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된 거죠. 그것이 다 지금 우리 박도진 프로그래머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AFA라고 저희들이 아시아 필름 아카데미 여러 가지 또 A&D 아시아의 젊은 신예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예.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그런 20년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칸느나 베를린이나 베니스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예. 네, 저희들이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런 걸 이제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포용하는 예. 그런 이제 문화도 더 만들자라는 뜻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도진 프로그래머 말씀하신 중에 이게 출발이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 부위원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아울러서 이제 김지석 기념사업회 같은 것들 동시에 예, 발족을 예. 시켜서 이런 것하고 연결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저희들의 기록 영화라든가 김동호 또는 박강수처럼 우리의 코파운더였다가 상징적인 존재들에 대한 기록도 계속 남겨야 되는데 예. 저희 그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지석 영화연구소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법인으로. 그래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념 사업을 좀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지석상이 마련돼서 올해도 이제
시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 네. 지석영화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고 또 의미를 남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석 교수가 이런 프로그래밍과 아시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가장 큰 꿈은 어릴 때부터 바로 이 영화 연구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웹진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저술 활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류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기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 필름 마켓에서 영화만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을 한꺼번에 토탈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거래될 수 있는 마켓을 열겠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단 말이죠. 뭐 곁들여 주실까요? 저희가 이 처음에 마켓을 시작할 땐 PPP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 프로모션 플랜인데 이것은 이제 사전 제작 지원 제도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름 마켓에 대한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아시아에 큰 공헌을 했는데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도쿄, 홍콩, 상해, 북경이 예. 엄청난 도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은 필름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영화 산업이나 아시아 영화 산업이 부침에 따라서 너무나 변동이 심하고 예. 대체 가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것처럼 이제 드라마와 TV 드라마, 그다음에 K-팝, 그다음에 웹진, 웹 드라마 이런 걸 총괄해서 예. 하나의 영상 콘텐츠 마켓을 해야만 경쟁력도 있고 한류를 활용하는 전 세계를 미치는 네트워킹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선점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아직 시도하는 영화제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것조차도 저희가 가장 야심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매해 부산 콘텐츠 마켓이라고 해서 방송 관련,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제 마켓이 있는데 뭐 여기에다 또 영화도 넣고 또 웹과 관련된 영역도 네, 넓히고 그래서 정말 토탈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을 열겠다. 네. 일단 그 포부가 좀 하루빨리 좀 수건 사업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곧 가져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좀 주목할 만한 거 있다면은 뭐 하나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주 교수님 한 말씀 청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마켓과 관련해서 그냥 말씀드린다면, 예. 그러니까 마켓이 이제 상식적으로는 만들어진 영화를 이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김석 선생님 말씀도 나왔지만 사실 김석 쌤이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영화제 그 아시아 영화 관련된 디렉터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어떻든 국제영화제 간의 경쟁도 이제 심화되면서 예전처럼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이 우선적으로 비프를 찾는 경향이 조금은 약해졌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 영화제로 이제 모으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매력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이미 기획 단계나 제작 단계에 있는 영화부터 좀 더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을 한다든지 네. 해서 영화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영화제가 정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실험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뉴스에 나온 소식들을 좀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비프 1,000억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오거돈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따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좀 불발이 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 어떤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불발이 된 게 아니고요. 예,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화 산업을 위해서 1,000억 기금을 만들겠다. 거기에 비프하고 협조를 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예. 그것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비프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1,000억에. 아하. 기존에 저희들은 사실은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부산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만의 문제라면 저희가 칸누나 베를무다는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북경 영화제에 비하면 저희들이 9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제들 못지않게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영화인들의 성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부산시의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이 지원이 아마 수백억의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자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산업과 문화는 같이 가야 되니까 비프하고 긴밀하게 의논해가면서 그 1,000억을 조성해서 쓰자 했는데 이게 자꾸 비프로 기금을 마련해준다고 오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꼭 아마 시장님께서 재원 마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된 얘기를 알려주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델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산 영화 젊은 영화인들이 활동을 하려면 첫째는 제작 투자가 필요하지만 네. 그 전에 기획 단계부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 제작 투자 그리고 배급까지 운영해주는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인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1,000억이라는 기금을 활용하자. 단 이제 영화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부산의 영화가 정착하고 활성화되려면 영화 인접 분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접 문화예술이들이죠. 그래서 같이 가야 할리우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영화 산업 그러니까 영화만에만 투자 배급한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의견이다. 그래서 반 정도씩을 나눠서 1,000억의 반쯤은 영화인들의 영상 산업에 투자를 하고 예. 나머지 반은 문화예술에 각종 문화 연관된 문화예술에 투자를 해서 배급이니까 그건 이제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만들어주는 도시가 된다면 관광과 해양과 마이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영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였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오해가 너무 많았고 불발됐다라는 이제 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약간 영화제 소속이니까 영화제하고는 정말 이 1,000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 좀 제가 뭐 시장님을 자꾸 변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의 뜻을 꼭 약속 지키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이 취지를 좀 아하.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시장님이 더 신나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해도 없지 않았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1,000억 원을 비프에 투입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기존에도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나머지 예술인들은 뭐냐 이런 사실 그 볼멘 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그건 평소에도 있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번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예. 뭐냐면 영화제는 좀 빼주십시오. 예. 그래서 거기 문구가 분명히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건의한 건 영화인들이 건의한 건 이제 영화라는 걸 두고 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산업, 하나는 문화. 이 세 가지 영역을 서로 긴밀한 그 협업이 필요한데 영화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영화제는 메인이 아무래도 영상 문화, 영화 문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영화 전당을 같이 하면서 하고요. 예. 이제 영화 산업의 분야는 실제로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기금을 운영해서 나중에 그것이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교육과 관련되면서 문화예술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들을 교육 인프라로 된다면 네. 부산은 그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가장 세계적인 전형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해를 한번 풀었다는데 좀 이의를 고맙습니다. 두고요. 고맙습니다. 추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 기금이 마련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꼭 보시라고. 이 부분은 좀 네,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상위원장 선임을 두고 아주 내용이 엄청났습니다. 사실 최윤 전 위원장이 다시 영상위원장, 그러니까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김희 감독이 내정되면서 지금은 일단 총회를 밀어놓고 부산국제영화제 이후에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일단은 한 단계 무마한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한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유식 교수님께 일단 좀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그 논란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상당히
중요한 부산영상위원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고요. 사실 부산영상에는 영화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부산 영화도시를 가능케 한 양날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올해 공석이 되면서 과연 누가 돼야 되느냐, 또 빨리 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서병수 전 시장 시절에 그 재임용이 되지 못한 최윤 전 영상위원장을 둘러싸고 또 그분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정상하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데 일단 지금 앞에 계시지만 이용관 그 이사장님도 전에 이제 그 비프 사태 때 재임용 되지 못한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그때 많은 영화인들이 이용관 그 이사장님의 뭐 명예 회복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 안에는 복귀라는 개념은 사실은 뚜렷이 들어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부산의 일부 영화인들께서는 그 재임용되지 않은 최윤 영상위원장이 돌아와야만, 즉 복귀해야만 그게 정상하다 이런 주장하셨고, 저는 또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놓고 그 사람이 꼭 돼야 된다라는 주장 자체가 조금은 뭐라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거나 예. 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하여튼 그 김이 감독으로 내정이 되는 과정이 일단은 부산 영화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예. 논의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최윤 전 영상위원장이 다시 뭐 복귀를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모를 하면 되는데 왜 공모 절차 없이, 그리고 그렇죠.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하면 되는데 영화인들과의 소통 없이 이렇게 내정을 하고 급작스럽게 총회를 연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치 그냥 기습적으로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사실 김희 감독도 굉장히 좀 탄탄한 내공을 가진 그렇죠. 감독님이고 또 네트워크도 탄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황 이사장님도 한 말씀 전해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영상위원회에 각각 붙어 있는 부산의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산국제영화제 앞에 붙어 있는 부산은 부산에 사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강하게 둬야 되고, 부산영상위원회 앞에 붙어 있는 부산은 부산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이 영화 거점 도시가 되고 또 한국 영화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영상위원회의 본사가 부산에 영진이가 본사가 부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부산 영상위원회조차도 한국 영화 전체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또는 아시아 영화 전체를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집행위원장 사퇴를 두고, 사퇴까지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참에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이 영상위원회의 본래의 자기 설립 취지에 맞는 자기 위상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새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지역의 영상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딱히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역에 영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살려서 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걸 북돋워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뭐 자주 의사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사 표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부산 독립영화 협의회이죠. 거기서 예. 자기 의사 표명이 있었어요. 뭐 그럴 때 그냥 그걸 한번 따라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의 이유는 그럼 내정 철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뭐 전 집행위원장이 예. 옳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 예. 또 이 독립영화 하시던 분들이 또 그분을 다시 또 원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부산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에게 맞는 정책을 많이 펴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같이 한번 파트너 맞춰서 가족이 하는 것도 뭐가 그렇게 나쁠까? 지금 두 가지가 좀 섞여가지고요. 예,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최윤 전 영상위원장이 예. 좀 억울하게 예. 재신임을 못 받은 측면, 그래서 예.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김희 감독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좀 더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다른 측면, 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같이 혼용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조금 맞아요. 헷갈려서 예.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고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공모 절차에 예. 대해서 성급했다, 시가. 그 시가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책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절차상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영화제가 끝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계의 의견을 다시 모아서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향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처음서부터 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산영화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그 1,000억이라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사실 영상위원회가 이것을 중심이 돼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부산영화계의 젊은 영화인들, 현장에 뛰는 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 분열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 이제 고맙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제 이 영화제 직전에 이게 불거져 나왔던 문제다 보니 예. 영화제에 영향을 미칠까봐 자제해 주시는 모습들은 정말 부산영화제 입장에서는 고맙고요. 부산영화제도 무관하지 않게 같이 영화제 끝난 다음에 시도 설득하고 예. 영화인들이 자주 모여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느끼는 거지만 큰 소리 안 내려고 서로 예, 이런 조심하는 모습들은 정말 그냥 봐도 보이더라고요. 네, 부산은 아직 예. 굉장히 희망적인 네. 영화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거버넌스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영화의 전당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관철하려고 정관 개정 문제를 따지고 계시는데 이 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어떻게 이제 통합 절차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결론부터 그것도 궁금한데. 말씀드리면 네. 오호돈 시장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 공언을 하셨고 지금 시에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으나 통합을 전제로 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책임감을 느끼는 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전당이 막 세워지고 허남입 소장님께서 그것을 또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걸 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분리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걸 6년째 해보니까 이게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서병수 전 시장님한테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만나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저에게 공동 이제 대표를 네네. 제가 몇 개월 하면서 이제 다이빙벨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서병수 시장님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준비를 제가 사실은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정치적 탄압이 있었던 건데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것을 합쳐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아까 이제 우리 박두신 프로그래머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 365일 영화의 전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의 전당이 제9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관객 주도형,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려면 영화의 전당이야말로 세계에서 우리밖에 가지지 않은 예.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보물답게 인식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제일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내용을 겪었고 또 부침을 겪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야 하는지 이걸 간단히 여쭙고 좀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래머님 한 말씀 청할까요? 글쎄요, 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 정권이 들어섰다 해서 저렇게 된다는 것보다도 그냥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화제는 저희가 아까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변함이 없다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래밍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영화로서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정치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시장으로 오시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프로그래밍은 다른 영화제 특히 해외 유수 영화제들이 그렇듯이 꼭 한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황 이사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순간에서부터 전주, 또 부천 이런 과 같은 비교 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측면들을 봤어요. 어차피 뭐 각 도시들의 근거를 둔 영화제들이니까 그렇게 비교 평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겠으나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만의 영화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내세울 수 있는 영화제, 대표해서 내세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한다면 부산국제영화제만한 게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자산이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질라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오히려 또 거꾸로도 봐요. 오히려 이제 영화만큼 상당히 진보적인 이 문화적 장르가 없어요. 이 영화는 꿈을 쫓고 있고 또 설사 사극이라 하더라도 그 사극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장르이죠. 이런 영화를 이제 이건 봐야 된다, 이건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잣대를 들이댔던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정권에서 오히려 퇴진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들이 자기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화 뭐 이걸 쉽게 이번 경험으로 봐서 쉽게 손대거나 그럴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걸 아마 지금은 그 당사자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이런 큰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또 다시 뭐 이런 정치적인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쉽사리 할 수 있을까?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 교수님,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그냥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부산영화제에 좀 요청하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 김석 선생님 말씀 잠깐 나왔지만 그 오래된 꿈을 가지셨다고. 그 부산영화제가 알기로는 그 기존의 상영작들 많이 아카이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규모가 큰 아시아 필름 아카이브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명실공히 부산영화제가 아시아 영화를 그냥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영화를 진짜 제대로 연구하고 그 아시아에 대한 담론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 센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부산시가 그 뭐 부산 영화 영상 정책 관련해서 뭐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부산영화제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의 뭐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데서도 주장을 비슷하게 했지만 지금 국고 지원이 너무 적거든요. 비중이요. 10% 정도도 안 될 텐데 하여튼 좀 부산영화제를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그 좀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서 이제 예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화제가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수사들이 오고 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장님도 생각하신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제도화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세 분 얘기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대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들이 성장통을 크게 한번 알아봤다. 그걸 통해서 한층 성숙해졌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이제 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오게끔 해주신 분들이 부산 시민들, 영화인들, 그리고 세계의 영화인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파도를 탄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화해와 정상은 바로 그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자율성, 독립성, 예산 국고 지원을 더 확대해가는 것만큼의 우리가 이제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도약이라는 슬로건을 키워드로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제도약을 해서 그래 우리가 잘 지원해줬구나,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랑을 받는 영화제. 단 하나, 이제 아까 황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산을 벤치마킹하는 이제 영화제들이 한국이나 아시아를 떠나서 남미, 아프리카는 더 열풍입니다. 이게 한류와 같이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나와서 아주 그 영향이 클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모은다면 이게 단순히 부산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산에서 글로벌한 것을 우리가 그런 로드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따뜻하게 봐주시고
질타도만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질타도 많이 해달라. 네. 이 말씀은 마무리 발언에 좀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일단 한 순서가 더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지금까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이사장님부터 예.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아, 예. 그 부산은 영화 창의 도시로 유네스코로부터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4년마다 재지정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정되고 나서 4년을 너무 어이없게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4년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 23회 영화제를 치르고 나서 내년에부터는 영화 창의 도시에 걸맞는, 그래서 영화는 문화이고 산업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부산의 어떤 뭐 먹거리, 그러니까 부산에서 영화 산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측면. 예.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이 부산 영화 창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길로 좀 나아가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프로그래머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 2, 3년 동안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화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기 시작했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당장 1년, 2년 안에 획기적으로 변하기라기보다도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 조금씩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뭐 커뮤니티 비프나 그다음에 토탈 마켓의 확장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준비된 거를 하나씩 지금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는 오고돈 시장님이 부산 영화계에 약속하신 것 중에 특히 뭐 가칭이긴 하지만 부산 영화영상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영화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협치를 하겠다. 즉 민간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약속에 기대가 크고요. 그런 만큼 민간의 주체를 진짜 잘 구성해서 앞으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서 이제 좀 장기적이고 또는 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이런 영화 정책, 산업 발전의 그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 이사장님 뭐 오늘 마무리 발언 네. 예, 부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시원하게 좀 해주시죠. 뭐 부산 시민들에게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더 지켜보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가 된 데는 우리 주 교수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황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영화정책연구소, 아까 그 위원회라는 게 아마 지금 이 명칭은 정책연구소 쪽으로 정책위원회로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아마도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예. 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닐까. 지방자치제에서 예. 거버넌스를 실시하는 거는 굉장히 과감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미래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영화 창의 도시 만드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하신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신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말로는 질타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의 바다가 열립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성장한 축제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의 짐들 다 훌훌 털어버리고요. 이번 축제만큼은 모든 시민들, 모든 부산 시민들이 정말 흥겹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